안녕하세요. 진코파 저자 서민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값, 객체, 변수 할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그 과정이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이제 개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어떤 내부적인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값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값의 형태, 모양이죠.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주소, id라는 걸 이용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의 크기, 시스템 getSize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와 객체의 관계, 그리고 변수의 변수값 할당하는 과정, 그리고 변수값 변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파이썬에서의 변수 할당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보통 C를 이제 공부했던 분들, C나 C++를 공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파이썬에서의 변수 할당 방식과 관련해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파이썬을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를 할당하는 과정에는 변수, 그 다음에 값, 객체라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 할당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값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파이썬에서 주로 다루는 기본 값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과 4 정수, 그 다음에 3.14, 3.15에서 이제 실수 아시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헬로나 굿바이와 같은 이제 문자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while이나 또는 if문 등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true나 false. 그런 이제 진리값이 있습니다. 진리값. 맞느냐, 틀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어떤 값들에 대한 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고도 하는데요. 배열 또는 리스트, 우리말로는 이제 목록으로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단위 값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서의 값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목록.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고 해서 요런 이제 값들은 대체로 이제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반면에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값들을 모아서 만든 어떤 이제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값.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 생성된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에서 이제 좀 어렵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객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단은 메모리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형태로 생성된 메모리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공간.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값을 가진 모든 메모리 공간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객체. 그래서 정수나 실수, 진리값, 문자열, 목록, 클래스, 객체 모두 다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 자, 여기 이제 비고 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과 4 같은 경우는 정수, 클래스에 속한다 이런 의미죠. 그쵸? 3.14, 3.15는 실수, 클래스다. 그 다음에 true, false는 불리언, 클래스다.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다. 리스트 클래스다. 그 다음에 커피 클래스다. 이렇게 커피 클래스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클래스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자, 클래스라는 용어와 이제 객체라는 용어는 원래 좀 어려운 용어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클래스는 어떤 종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정수, 종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종, 불리언, 종, 문자열, 종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제 종류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이 객체가 영어로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는 이제 우리말로 객체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어떤 대상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오브젝트라는 거는 목적어를 의미를 하죠. 목적어. 자, 목적어라는 건 뭐의 목적어가 되나요?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 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의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작의 대상. 이 동작과 동사는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동작과 동사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함수에 대응이 되게 되고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 다음에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이제 우리가 목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명사죠. 명사.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변수가 되게 되는 거죠. 변수.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객체라는 것은 이제 변수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장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장 변수 해서 하나의 변수로 하나의 어떤 값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게 아닌 여러 개의 이제 값을 갖는, 즉 같은 종류의 값들이 모여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어떤 값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생이라는 학생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학생이 이제 가진 어떤 속성들, 그래서 나이라든지 또는 성별이라든지 또는 뭐 학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 정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학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정수가 되게 되고, 이름은 문자열이 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키 같은 경우 이제 실수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위 변수들을 모아서 상위 변수를 이제 만드는 요런 형태의 이제 변수를 이제 제가 확장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합 변수 내지는 이제 확장 변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이제 변수를 일반적으로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값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이러한 값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이라는, 자, 보시면 값들은 파이썬 쉘이 메모리상에서 모양과 이제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짜리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클래스 객체,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제 하위 속성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구조를 갖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값의 모양과 구조는 값의 형태 또는 값의 형 또는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값들의 자료형은 이제 타입, 클래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제를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자, 3의 타입은 뭐냐, 4의 타입은 뭐냐, 3.14의 타입은 뭐냐, true의 타입은 뭐냐, hello라는 문자열의 타입은 뭐냐, 1, 2, 3, 4로 구성된 목록의 타입은 뭐냐, 그 다음에 copy라는 클래스의 타입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copy에다가 이렇게 아무 값도 주지 않는, 마치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제 커피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커피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보는데 어떤 초기화를 위한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커피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이제 표현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피 객체의 타입은 뭐냐,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그 3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4를 표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준 문자열이고요. 커피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커피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일단은 클래스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형태, 즉 빈 클래스 형태로 지금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3 같은 경우는 정수 클래스다. 자, 타입이라는 요 키워드를 이용을 하니까 클래스를 알려주죠. 클래스 그 형태. 4는 마찬가지로 정수 클래스. 3.14는 실수 클래스. true는 불리형 클래스. false도 마찬가지고요. 헬로는 스트링 클래스. 그쵸? 1, 2, 3, 4는 목록 클래스. 그 다음에 커피는 타입 클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즉, 커피는 어떤 형을 만드는 종류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커피라는 객체를 만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런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메인,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실행하는 우리가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을 파이썬 쉘에게 수행을 시키게 되는데, 그 파이썬 쉘이 수행하는 최상위 프로그램 파일을 우리가 이제 파일을 요 메인 파일이라고 합니다. 메인. 그래서 요 메인에 있는 커피 객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인에 있는 커피 클래스의 종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메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객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들의 어떤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자료형에 따른 객체 생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스크립트 상에 이제 3이라는 이런 값을 쓰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되고요. 이제 파이썬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이제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 즉 3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메모리, 할당된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객체. 자, 말씀드린 대로 확장 변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객체라는 게 오브젝트고 그쵸? 그래서 확장된 변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3.14 같은 경우도 할당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값을 이렇게 넣는다. 자, true라는 형태의 값도 공간을 할당을 하고 이렇게 값을 넣는다. 제가 그 값의 내부적인 그 구조를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형태의 도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헬로라는 문자열도 공간을 생성하고 그 안에 이제 헬로라는 문자를 넣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라는 이런 목록 값을 저장할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값을 이제 채워 넣게 됩니다. 자,
커피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되고, 이 메모리에 대한 모양은 커피 클래스의 모양의 커피 클래스의 모양이 맞는 형태로 메모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공간에 이제 커피 객체의 값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참고로 커피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붕어빵, 그 다음에 커피 클래스는 붕어빵 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객체들은 이제 모양도 있지만은 메모리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이제 고유한 위치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ID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ID. 자, 그래서 요 ID. 자, 객체들은 파이썬 쉘이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파이썬 쉘이 관리하는 논리적인 이제 주소값을 갖습니다. 주소값은 객체의 고유한 ID가 되게 되고요. 마치 우리 사람의 어떤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국 사람 개개인의 고유한 아이디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숫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한 숫자 이름.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은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어떤 별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객체들의 주소는 id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typ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그 객체들, 그 값들에 대해서 그 형태를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id를 이용해서 이 값들의 위치 값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의 id, 4의 id, 정확히는 3값을 가진 객체의 id, 4값을 가진 객체의 id,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4 값을 갖는 객체의 이름, 고유한 id, true 값을 가진 객체의 id, hello라는 문자를 가진 객체의 id, 1, 2, 3, 4라는 값을 갖는 목록 객체의 id, 커피 클래스 객체의 id. 커피 클래스 자체도 메모리에 있을 거니까, 메모리에 정의되어 있을 거니까 이 커피 클래스에 대한 id, 메모리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시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값들이 각 객체에 대한 논리적인 주소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은, 이 값의 경우는 그 각 객체마다 이제 고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맨 뒤쪽만 좀 볼까요? 9808, 4는 9840, 3.14는 1472, 3.15는 9312. 모여있는 공간도 좀 다르죠, 그쵸? 모여있는 공간도 좀 다르고요. true와 false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7424, 7456. hello라는 문자열의 위치, 문자열 객체 위치, 목록 객체 위치, 커피 객체 위치, 커피 클래스 위치, 모두 다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d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의 그 주소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우리 객체의 어떤 형태, 즉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메모리 공간은 파이썬 쉘의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3값을 가진 객체의 id, 위치, 3.14 값을 가진 객체의 위치, true 값을 가진 객체의 위치, hello라는 문자를 가진 객체의 위치, 이렇게 제가 서로 다른 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형태랑 이제 관련이 되게 되는데, 이 객체들은 결국에 이제 특정한 메모리,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면서 특정한 크기의 이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 과정에서 크기라는 속성을 이제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크기.
자, 그래서 이 객체들은 이제 크기를 갖고요. 자료형에 따라서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객체들의 크기는 시스템 모듈의 getSize of 함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C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값을 가진 이제 변수들의 크기와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 객체와 변수를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C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C에서 차지하는 그런 공간들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을 이용을 해서 객체들을 관리하는 것을 관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타입과 id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sys getSize of로 그 각 3을 가진 객체의 크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getSize of라는 이 함수는 시스템 모듈이 가지고 있고 이 모듈을 우리가 import라는 키워드로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sys 모듈을 임포트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각 객체 크기를 살펴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과 4, 정수 객체 같은 경우 크기가 요 바이트 단위입니다. 이게 28바이트. 28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0 같은 경우 이제 24바이트. 이렇게. 제가 0을 넣은 이유는 이 밑에 보면, 이 false도 24바이트인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 정수 형태로, 정수 객체와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도 24바이트. true는 28바이트. true 같은 경우 이제 3과 4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헬로라는 이 문자열은 25바이트.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1, 2, 3, 4의 목록 객체는 88바이트. 커피라는 이 객체 크기는 48바이트. 커피라는 클래스 자체에 대한 공간은 1064바이트. 사실 파이썬에서 이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C 같은 경우 이제 변수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참고로 그 크기를 갖는구나, 구조를 갖는구나, 그리고 위치 값을 갖는구나 라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왜 이게 28바이트야? 요게 왜 24바이트야? 하게 되면 이거는 파이썬 자체에 대한 구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활용하는 그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getSize of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 크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러한 예제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이제 객체라는 것이 어떤 그 형태, 그 다음에 위치, 크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객체에 대한 감을 이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예제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좀 딱딱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예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와 객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객체를 변수에 할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의 변수에 대한 처리와 파이썬에서의 변수에 대한 처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 연산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가지고 이제 할당을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기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추가해서 얘를 가리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기가 조금 편하고요. 자,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조한다 또는 이제 부른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이런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그 가리키는 객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라는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갖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변수와 객체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작성했던 예제, 앞부분은 앞에서 작성했던 예제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3, 4에 대한 ID 이렇게 찍어보고 있죠. 자, 요 다음에 추가되는 예제가 있는데요. 자, R1 변수를 만들고 선언하고 이제 3을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3이라는 값을 가진, 그러니까 공간이 생성이 되고, 3 값을 가진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R1은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R2는 4, R3는 3.14, R4는 3.15 이렇게. 그래서 R10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앞에서도 아이디를 통해서 3을 찍어봤는데 뒤에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R1의 아이디 이렇게 찍었더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3이라는 요 값을 가진 객체의 아이디를 찍어봤더니 9808입니다. 자, 여기는 R1이라는 놈은 3을 가리키는 변수고, 결국에는 R1이 가리키는 3이라는 요 객체의 그 ID 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9808로 요 부분과 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요 3 값을 가진 그 객체의 공간과 요 값을 가진 객체의 공간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R1이 그 공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ID 값이 같게 나오게 된 겁니다. 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그 객체라면은 이 R1 값은 달리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 같은 경우도 똑같네요. 여기서는 똑같고 3.14 같은 경우 보시면 8560이고 요 경우도 8560 똑같죠, 그렇죠? 3.15도 같은 공간이고요. 6400, 6400. 자, true 7424 7424 같네요. 그쵸? false 7456 7456 그 다음에 120 120 자, 요 경우는 다르네요. 1048 3160 자, 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상에 있는 값이고요. 모양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객체가 되게 되고, 그래서 R8이 가리키는 그 객체의 아이디는 요 객체 아이디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3과 4 또는 3.14, 3.15의 경우에도 값은 같지만 다른 공간이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R1, 2, 3, 4가 가리키는 그 객체의 아이디 값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커피 객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요 앞부분에서 이제 객체가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되고요. 이 뒤쪽에서 또 한 번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명확하게 서로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44, 여기서는 같은 객체네요. 같은 객체. 제가, 3544, 3544에서 요 커피 객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성된 커피 객체와 같은 객체네요. 요 경우도 이제 같은 객체일 수도 있고, 다른 객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위치. 자, 여기서는 다 같게, 즉 앞에 부분에 어떤 객체들, 즉 이 부분에서 생성된 이제 객체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생성된 객체들이 다 앞부분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네요. 근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생성된 객체와 다른 객체, 다른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그 값들이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메모리 공간이 그 ID, 즉 값과 형태는 같지만 이제 ID가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값이 있고, 그 값을 갖는 메모리 공간, 객체가 있고, 변수 같은 경우는 그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R1이라는 변수가, 즉, 자, 보시면 3이라는 값을 가진 그 객체가 있고, 정수 객체가 되는 거죠. 정수 객체. 정수 클래스 객체가 있고, 요 객체는 이제 1000번째 있게 되고, 자,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면 변수는 내부적으로 1000이라는 값을 가진, 이 번지 값을 가진 공간이 있게 됩니다. 이 번지 값을 통해서 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값과 그 다음에 그 객체, 위치 값을 가진 객체, 메모리 공간, 그 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변수, 이렇게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뒤쪽에 가면은 그 함수의 인자로 이런 객체들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나짜리 또는 목록을 통해서 뭐 수만 개짜리 또는 어떤 클래스 객체를 통한 그 속성들, 여러 개의 속성들을 갖는 객체,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그 변수, 그 다음에 객체, 값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 이제 하고 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변수에 이제 변수값 할당하기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이라는 값을 가진 객체가 할당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1은 요 3 객체의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3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R2는 4 값을 가진 객체를 가리키고요. 자, R11은 R1으로 이제 할당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실은 R11도 R1 객체, R1 변수가 가리키는 요 3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R1의 ID, R11의 ID 이렇게 찍어봤을 때 밑에 보시면은 R1이 가리키는 3이라는 값을 갖는 객체의 ID와 R11이 가리키는 3 값을 가진 객체가 같은 객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R11이 가리키는 그 객체에다가 객체가 갖는 그 값, 즉 3이죠. 3에다가 1을 더한 4 값을 갖는 객체가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 객체를 R11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즉 4 값을 가진 객체, R11이 가리키는 객체는 현재는 3 값을 가진 객체인데, 그 객체가 갖는 3의 값과 1의 값을 더해서 4라는 값을 만들게 되고, 이 4라는 값을 가진 이 메모리 공간을 R11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R2가 4 값을 갖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R2의 ID 값을 찍어보고 R11의 ID 값을 찍어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R2 변수가 가리키는 4 값을 갖는 객체와 R11이 가리키는 4 값을 갖는 객체가 같은 공간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4 값을 갖는 그 공간이 요 공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그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값은 같지만 다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요 경우는 그냥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형태로 파이썬 쉘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수 변수도 한번 해볼게요. 자, 3.R3는 3.14 값을 갖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R4는 3.15 값을 갖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R12는 R3가 가리키는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3와 R12의 ID 값을 찍어보면은,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 거죠. 같은 공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같은 공간이 맞습니다. R12가 R3이 가리키는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R12에다가 0.01을 더해서 3.15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R12는 3.15 값을 가진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 3.15 값을 가진 객체는 요 R4가 가리키는 요 객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4의 ID, R12의 ID를 찍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요 3.14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입니다. 얘네들은 서로 같은 공간이고, 그래서 R3과 R12가 이제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 자, 이 경우는 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공간이고요. 그래서 R4가 가리키는 요 공간과 R12가 가리키는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R13이라는 이 변수를 가지고 서로 다른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게 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13이 3객체를 가리키게 하고 ID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4객체를 가리키게 하고 ID를 찍어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R13의 ID는 모두 다 다른 ID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13이 가리키는 3의 위치는 9808, 4의 위치는 9840 이렇게. 어떤 변수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죠.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는 객체에 따라서 그 변수가 가리키는 그 객체의 그러니까 변수의 아이디를 출력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변수가 가리키는 그 객체에 대한 아이디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객체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디 값은 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변수라는 것은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름이다 라는 이런 이제 어떤 특징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R13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과정에서 1000이 되기도 하고 2000이 되기도 하고 또는 3000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변수, 그 다음에 값, 객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러한 이제 변수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제 C라든지 C++를 했던 그 독자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C++ 관점에서 어떤 파이썬의 변수를 보게 되면 좀 많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의 변수는 가리키는 개념이다. 값 자체를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값을 저장하는 건 이제 객체가 되게 되고요. 그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변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강의를 하거나 했을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뒤쪽에서 어떤 그 함수의 그 인자를 이제 넘기는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어려운 부분을 짚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